안녕하세요. 프로 잡는 아마추어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채널 PAG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언 백스윙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실수하시는 분들이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돌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돌면서 조금 불편한 자세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기만 하면은 이 팔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뒤에서 보면은 팔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백스윙 동작은요,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 디귿자 있죠? 이 디귿자가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세워있는 디귿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살짝 펴져 있어야 돼요. 최대한 펴지면 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크가 크게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백스윙 잘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좀 스티프한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지, 헤드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백스윙의 끝이 아니에요. 백스윙의 끝은 이렇게 보인 다음에 내 하체는 왼쪽으로 하고 얘가 레깅이 시작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져 보이는 건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없애놓고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도는 진짜 떨어집니다. 제가 단언컨대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백스윙 할 때 하고,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백스윙 했을 때 하고 거리 차이는 안 납니다. 일단은 정확한 백스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 놓고요, 제 몸을 이렇게 꺾어 보세요. 이걸 사이드 밴딩이라고 그래요. 살짝 꺾여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됐을 때 내 골반은 15도 정도 돌았고요. 그리고 어깨는 거의 한 80도에서 90도 정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클럽을 땅에다 놔두고요. 자, 사이드 밴딩 주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는 이렇게 돌고 클럽은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랬을 때 백스윙은 끝난 거예요. 자, 연결 동작 해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됐다면요, 얘가 클럽이 뒤로 도는 현상도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깨만 회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클럽이 뒤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사이드 밴딩하고 이렇게 돌아준다. 사이드 밴딩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준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클럽 헤드가 가는 방향은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왼쪽 어깨를 자세히 보세요. 왼쪽 어깨가 그냥 일자로 돌게 되면은 이것도 클럽이 빠집니다. 뒤로 일자로 도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는 아래로 향하게, 아래로 향하는 느낌을 받아야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이드 밴딩의 그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백스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연습하는 방법은요, 클럽을 이렇게 포개 잡고 준비, 어드레스 자세히 하고, 자, 일단은 사이드 밴딩 해놓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어깨의 각이 이 정도 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클럽을 보면서. 그러고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겁니다. 골프를 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저 같은 경우는 한 6, 7년은 걸린 것 같아요. 6, 7년이 왜 걸렸을까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6, 7년이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보다도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아크를 크게 하면은
스피드가 날 수 있어요. 강한 스피드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아크가 크게 되면은 여기 최저점에서 헤드가 수평으로 가는 길이 커집니다. 근데 아크가 작아지면은 수평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정타의 확률도 떨어지고 슬라이스나 훅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깨를 안 뺀 거, 어깨를 뺀 거, 어깨를 안 뺀 거, 어깨를 뺀 거, 어깨를 안 뺀 거.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깨를 뺀 거, 어깨를 안 뺀 거. 우선 어깨에 힘을 빼려면요, 원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깨가 앞으로 오는 힘은 앞쪽 근육이 당겨주는 겁니다. 앞쪽 근육이 수축해줘야지 이 어깨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깨를 당기게 되면요, 이 등 근육이 당겨줘 가지고 어깨를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등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는 걸 갖다가 쓰지 말아야 돼요. 당겨지는 등 근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왼팔을 앞쪽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늘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안 주고서 늘리고 싶은 분들은요, 오른쪽 손을 밀어준다. 만약에 얘가 앞쪽 근육으로 써가지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꽉 조여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줄 때는요, 오른손으로 밀면서 빼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백스윙 때 팔이 이렇게 살짝 굽어진 분들도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빼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다? 백스윙 했을 때 여기 디귿자가 작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가 붙어서 백스윙이 끝난다. 그러면은 겨드랑이에서 붙어서 백스윙이 끝나다 보면은 백스윙의 높이가 낮아진다. 낮아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파워를 낼 수가 없다.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높게 해야 되고, 이 높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을 밀어준다. 오른쪽 팔을 밀어가지고 쭉 빼면은 이 어깨가 늘어난다. 늘어나면서 샤프트의 길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내 힘을 완전히 빼서 바디 턴을 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는 프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똑딱이 배우면서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스윙인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다른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윙을 빼먹고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프로분들이 더 레슨도 많이 하고 폼도 좋고 하지만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아마추어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기본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은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하는 샷은요,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하면서 이 팔이 개입돼 가지고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분들이나 고수분들이 하는 스윙은 이렇습니다. 자,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내려오죠. 다운스윙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팔은 스윙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팔 동작이 없어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계속 까먹고서 팔로만 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살살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하고 턴. 자, 이렇게만 해도 지금 150m 날아갔어요.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제가 정면으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들어갔어요. 백스윙 들어갔다가 다운스윙 했을 때 이 손은 이 허벅지 정면 있고 그리고 측면 있죠. 그 중간 45도 각도에서 팔의 다운스윙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목이 풀리면서 릴리즈죠. 릴리즈 하는데 왼쪽 코킹은 풀리고 오른쪽 힌지는 유지해가지고 그냥 몸통 스윙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몸통 스윙. 이렇게 치게 되면요, 정말 세게 치지 않아도 그냥 살살 쳐도 150에서 160m는 나간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자, 여기 중심 잡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얘를 내 발하고 왼발에다가 딱 잡고서요. 그리고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왼발에다 얼라이먼트 스틱을 놔두고요. 공이 정확한 데 있으면은 얼라이먼트 스틱이 60cm 정도, 이렇게 60cm 정도에다가 놔두시고 공을 쳐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치냐면요, 하프 스윙만 할 거예요. 하프 스윙 했을 때 코킹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프 스윙에서 여기까지만 내릴 거예요. 여기까지 내리면서 딱 치는데, 일반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딱 돼요. 스트레이트가. 근데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유지한 상태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스트레이트 되는, 이 얼라이먼트 스틱하고 스트레이트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맞고 여기서부터 디봇이 생기는 거예요. 디봇.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요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요런 식으로. 클럽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클럽이 이렇게 일자로 미는 거 아니에요. 자, 클럽은 맞고 그리고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5도 각도에서 땅이 맞는다. 그런 느낌으로 쳐주셔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 주신 다음에요, 이제는 내가 진짜로 이 앞에다가 클럽을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손은 떨어지고 몸통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프 치면서 오른 팔꿈치를 안으로 넣으려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팔꿈치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팔꿈치 집어넣으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팔꿈치 집어넣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집어넣어서는 절대 이게 안 들어와요. 한 3년을 쳐도 이거 팔꿈치 못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팔꿈치 넣는 방법은요, 레깅을 하면서, 자, 손목 보세요. 왼손만 썼을 때 레깅입니다. 근데 오른손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죠? 플렉션 되는 방법이 있고 익스텐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깅을 할 때 코킹만 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오른손은
익스텐션 하는 느낌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면서 이 팔꿈치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익스텐션 하는 순간 그러면은 내 손이 이런 식으로 말리면서 레깅이 들어가는 거죠. 레깅. 자,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얘가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골프채를 잡지 않고 얘를 이렇게 돌리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프는 릴리스를 얼마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비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릴리스 연습할 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에다가 대고 릴리스 하는 것보다도 내 뒤에다가 릴리스 해주시는 거예요. 내 뒤에다가 릴리스를 해주시는데요, 이 채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 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손하고 샤프트하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이게 바로 릴리스, 올바른 릴리스의 방법이에요.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팔과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몸이 믹싱돼 가지고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투 아웃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엎어치게 됩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끌고 오면서 팔을 개입시킬 거예요. 이거는 팔을 개입시키는 거.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하늘로 뿅 하고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저는 수직의 움직임으로 해서 뒷땅을 때릴 거예요. 이렇게 뒷땅 때리려고 하는데 뒷땅 때리기 전에 몸을 돌릴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줄 거예요. 이 동작을 빠르게 하게 되면요, 강하게 친다, 아니면은 힘이 좋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제가 팔에다 힘을 쓴 게 아니라 코어의 힘으로 빠르게 돌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앞모습. 비거리를 조금 더 내고 싶은 분들이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채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 어드레스, 백스윙에서 복부하고 골반 있는 쪽에서 꼬아주는 느낌이 있으면요, 여기서 강하게 돌려주는 겁니다. 강하게. 얘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랬을 때 제 머리가 고정입니다. 강하게. 이 연습을 하루에 한 1분 정도만 해가지고 3세트씩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요, 진짜 볼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골프채를 잡고 있지만 내 팔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스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팔에 힘을 전혀 안 썼습니다. 내가 쓴 힘은 오로지 몸통. 이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배치기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배치기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배치기. 지금 거의 45도 각도로 배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걸 갖다 배치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골프에서는 익스텐션이 상당히 필요해요. 익스텐션이 뭐냐? 앞으로 쫙 뻗어주는 거. 쫙. 이 느낌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쫙. 익스텐션 되는 순간에 볼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쫙 들어왔을 때 이 골반은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을 뒤로 빼주는 겁니다. 뒤로. 얘를 돌리기만 하면요, 여기가 막혀요. 공간이 없죠. 여기서 돌리기만 하면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여기에서 뒤로 빼준다. 자, 여기에다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했다가 여기서부터 뒤로 빼준다. 이만큼 빼줘야 돼요. 엄청나게 빼줘야 돼요. 영상 있죠? 뒤에다가 의자를 놔두고 백스윙 했을 때 의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는 배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지 이 엉덩이가 붙어 있는 의자를 똑같이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회전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기가 나온 거예요. 서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의 느낌은, 제 느낌은 이 발바닥이 이쪽으로 정면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랬을 때 엉덩이가 벽을 만들어서 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골반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무게중심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무게중심. 이렇게 했을 때 내 발이 떨어져도 쓸 수 있는 이런 게 돌아오지 못하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에서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무게중심 이동은 없습니다.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는요, 돌아올 수 있는 무게중심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게중심. 자, 이런 무게중심을 사용해야 돼요. 아이언일 때는 거의 80% 정도 실려가지고, 아니면 60%라도 실려가지고 이렇게 스윙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힘껏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왼발로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태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칠 때 거의 10개 중에 9개 정도는 거의 다 60%가 다 여기 실려 있어요. 이 지면 발력을 빵 하고 차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면 발력을 앞쪽으로 쏠리지 않고요, 저는 오른쪽이 차주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줘요. 이런 연습. 이 사이드 밴딩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끌고 내려오는 이 힘조차도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왜? 내 어깨하고, 자 보세요. 여기 옆모습 보세요. 백스윙 했죠? 여기 이 상태에서 팔 안 움직일게요. 팔 안 움직이고 사이드 밴딩만 넣어줄게요. 자, 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사이드 밴딩만 넣어줄게요. 사이드 밴딩만 넣어줬더니 헤드가 떨어지죠. 저 힘 안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와, 이것까지 말하면 이거 프로들 다 빌어 네? 해야 되나? 자, 요거는 일단 에이 모르겠다. 에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했을 때 사이드 밴딩 해가지고 했는데 손이 내려오죠. 손이 내려온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두 가지의
모션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칠 때. 만약에 특히 드라이버 칠 때 여기서 확 하고 끌고 왔는데 헤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다운스윙은요, 헤드 무게가 전혀 안 느껴져요. 어디서 느껴진다? 백스윙 들 때 하고요. 여기 P6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슨 프로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헤드 무게를 느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진짜 60대 후반 70대의 그 볼 스피드를 치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러면은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백스윙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레슨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다운스윙 때 무중력 상태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세웠을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이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내 작은 팔의 힘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헤드 무게까지 더 느끼게 되면은 이게 엄청 무거워져요. 무중력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깅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계속 그 프로들은 레깅을 유지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깅 유지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도 레깅이 유지되고 헤드가 떨어지면서 레깅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중력 상태를 갖다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는 꺾일 거예요. 이 정도에서 꺾여가지고 무중력 상태로 내린다는 거는 어떻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크게 내려야 돼요. 크게. 최대한 이 헤드가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이렇게 유지하면은 왜 힌지가 왜 풀려? 코킹이 왜 풀리고? 그대로 유지. 이렇게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 있죠. 오버스윙 되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심력이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확 풀리기 때문에 이 손목이 한 요쯤에서 P6 부분에서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스윙 하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만 세워도 돼요. 그래서 우리 레슨 프로분들, 프로분들 연습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하프 스윙에서 뻥 쳤는데 65에서 70까지 나간다. 뻥.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 연습이 뭐냐면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땡겨 오기 때문에 힘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키포인트다. 이거 들으신 분들 진짜 대박 나십시오.